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리지널스입니다. 지연이 에덤 그랜트, 옮기니 홍지수,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그런 책을 보겠습니다. 늦은 밤 한 청년이 자신이 묵는 호텔방에서 책상에 놓인 텅 빈 백지 한 장을 떨어지게 보고 있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듯한 그는 전화기에 손을 뻗었고 같은 호텔 몇 층 아래에 묵고 있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의논했다. 새벽 3시가 되었어도 그 청년은 여전히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1863년 8월이었다. 그리고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대행진이 다음날 아침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틴 루스 킹은 아직 행사 마지막을 장식할 연설문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는 한숨도 못 자고 밤새 연설문가 실험했다라고 킹의 부인 코레타는 회상했다. 그이는 마지막 연사였고 그의 연설은 미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TV와 라디오로 전달될 애정이었다. 따라서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면서 지혜가 담겨 있어야 했다. 대행진 계획은 이미 2달 전에 언론에 알려졌다. 킹은 대행진이 기념비적인 행사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이 취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10만 명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킹은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해줄 유명 인사들도 많이 확보해 두었다. 청중 가운데는 민권운동의 선구자인 로자 파커스와 제키 로빈슨, 영화배우 말론 브랜도와 시드니 포이티어, 가수 해리 벨라폰테와 밥 딜런이 있었다.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킹으로서는 즉시 초안 작성에 착수하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각 연사마다 처음에는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킹은 의 선택이 있어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벤저민 브랭클린에서부터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마틴 루스 킹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상가들은 긴 연설보다 짧은 연설을 작성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10분짜리 연설문을 준비하는 데는 꼬박 2주가 걸린다. 시간 제약 없이 연설을 한다면 아무 준비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말했다. 근데 킹은 대행진 바로 전날 밤 10시가 되도록 연설문을 쓰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조금 전 그는 침착하게 삼루에 서서 모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발은 삼루에서 벗어나 좌우로 재빨리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는 본루를 향해 돌진할 자세를 취한다. 그는 야구장 내야에 발을 들여놓은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수이고 전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속팀을 4차례 월드시리즈 결승에 진출시켰고 4번 모두 그의 팀은 양키즈 팀에 패배했다. 이번만큼 이기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소망했다. 양키즈를 상대로 5번째로 우승을 다투는 개막 경기에서 그의 팀은 8회에 6대4로 지고 있었다. 투아신 지금 그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었다. 자기 팀 선수의 도움으로 자신이 득점하게 된다고 믿어야 할까? 아니면 무작정 도루를 시도해야 할까? 도루는 야구 경기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동작이다. 도루로 자기 팀의 점수를 올릴 가능성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도루에 성공하려면 보통 베이스를 향해 온몸을 던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야수와의 물리적 충돌로 고통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루 도루는 훨씬 더 위험하다. 2루나 3루로 도루하는 경우처럼 투수가 도루 주자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볼
볼루를 향해 서 있기 때문에 투수가 공을 던지기가 쉽다. 투수는 공을 60피트만 던지면 된다. 그러나 도루 주자는 90피트를 발로 떼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공보다 발이 빨라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볼루 도루에 성공한다고 해도 물리적 충돌로 부상당할 확률이 다른 베이스로 도루해서 부상당할 확률에 비해 4배나 높다. 2012년 시즌 내내 통틀어 볼루 도루를 시도한 선수는 고작 3명이었다. 야구 역사상 가장 도루를 많이 한 리키 핸더슨이 선수 생활을 통틀어 1400개의 도루에 성공했지만 그중 순수하게 볼루를 도루한 경우는 딱 한 번이었다. 야구 선수 경력을 통틀어 두 번째로 도루를 많이 한 선수는 루브록으로 총 938회의 성공적인 도루 가운데 볼루 도루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홀린 듯한 청중을 앞에 두고 무대 위에서 첨단 기술의 아이콘인 그는 주머니에서 새로운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경쟁 상품들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서 장내에 있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그의 명성은 무대 위에서 신제품을 극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는 연출 능력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고 과학과 예술을 접목하는데 열정을 지녔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집착했고 시장 조사라는 방법을 매우 경멸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품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는 셀카를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한 혁명적인 상품을 소개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크게 일구었고 수많은 산업들의 개념을 재정립시켰다. 하지만 자기 회사의 이사회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는 치욕을 겪었고 자기가 일군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의 사례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주인공은 잡스가 우리로 보는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인 폴라로이드 창립자 에드윈 랜드이다. 랜드는 오늘날 적색 카메라를 발명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발명한 적색 카메라 덕분에 아마추어 사진가 세대가 출연했다. 그리고 안셈 애덤스가 그 유명한 풍경 사진을 찍었고 앤디 워홀이 유명인들의 초상화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미국, 한국, 우주국, 우주인들이 태양의 모습을 포착했다. 네, 오늘은 애덤 그랜트 교수의 오리지널스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